자,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죠.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도 이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종훈 기자. 예, 자, 문 대통령 오늘 여름 휴가 떠났는데 뭐 리포트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도발 직후인 만큼 내부적으로도 대통령 휴가 여부를 두고 좀 고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자신이 약속했던 쉴 때는 쉬자 뭐 이런 모습을 솔선수범해 보여준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게 됩니다. 또 필요시 군 지휘부와 화상을 통해 대화하는 시스템도 갖췄기 때문에 휴가 중이라고 해도 뭐 업무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이제 청와대 설명인데요. 하지만 야당에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바른정당은 역대 대통령들은 상황에 따라 휴가 기간을 관저에서 머물렀는데 며칠 미룰 수는 없었을까라는 이런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를린 구상 이후에 17일부터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제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어제 이제 도발 이후에는 발표한 것을 보면 상당히 강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조가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번 도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죠. NSC를 소집한 시각이 새벽 1시입니다. 예. 또 지난 4일 북한이 화성 14형을 발사했을 때는 문 대통령이 경로했다. 뭐 이런 반응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예. 당초 이번 미사일 도발이 예상했던 거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발사 시간과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발사한 적이 없는 자강도라는 지역, 그리고 미사일 발사에 적합하지 않은 시간대인 그 밤늦은 시각, 이때 쏟았다는 것은 결국 이제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지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렇겠죠. 그동안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를 들어서 미뤄왔던 사드 4개의 배치를 지시한 것이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사드 배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4개를 추가로 근데 임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는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까? 아닙니까? 일단 청와대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이제 국방부에서 실시하기로 발표를 했죠. 이거와 이번에 발표한 것은 일단 별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치는 하지만 임시 배치라는 건데요. 하지만 사드를 모두 배치한 이후에 철수하는 것도 역시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국방부의 환경 영향 평가로 연내 배치가 무산된 뒤에 이제 불과 15시간 만에 조속한 배치로 이제 정부의 입장이 번복된 셈인데요. 그렇죠. 향후 이제 절차의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사드 배치로 방향은 잡힌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선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이번 북한의 도발이 되려 사드 배치의 해법을 제공해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드 보고 누락 논란으로 2달 가까이 전국이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결국 득보다 실이 많았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북아에 이제 그 변화가 올 것이다, 안보 지형의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문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베를린 구상에도 좀 수정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판단이 됩니까? 일단은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전략적인 면에서의 수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어제 레드라인에 임계체에 왔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독자적인 제재 방안까지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대화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대북 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압박과 제재를 최대 강도로 높이고 있지만 결국 탈출구로서의 남북 대화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 청와대 내에선 북한의 이번 도발을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 전에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의도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휴가를 마치고 문 대통령이 돌아오면 좀 어떤 액션이 나올지를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정치부 신정훈 차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